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테이러 강연 기록 자료 351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연과 인간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다루는데요. 벌이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심지어 의식까지요. 맞아요. 슈타이너가 이런 것들을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어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흥미로운 지혜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벌집의 육각형 구조, 이거 정말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신기하죠. 슈타이너는 이 형태를 만드는 힘이 우리 몸 안의 규소, 그러니까 석영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아, 그 형태 형성력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감각까지 이 힘이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그니까요. 약간 우리 몸이 뭐랄까 우주의 기하학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참 독특하죠. 네, 그렇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규소의 힘이라는 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설계도처럼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설계도요? 네.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렇게 쭉 흐르면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살아있는 생명활동 자체가 이 힘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는 것, 그러니까 결정화되는 걸 막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하, 생명활동이 그걸 억제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벌은 이 규소의 형태 형성력을 외부 세계에 벌집이라는 구조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존재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꿀이 빈혈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철분 부족 이런 거. 네. 근데 슈타이너는 그것과 관련해서도 먼저 규소의 힘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이 꿀의 좋은 성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해요. 아, 규소를 먼저 쓰고 꿀을 먹으면 더 좋다. 그렇죠.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런 표현 속에도 이런 자연 원리에 대한 어떤 통찰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야, 정말 깊네요. 자연 물질 속에 숨겨진 역할이라. 그럼 이런 관점으로 이번엔 개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개미도 흥미롭죠. 슈타이너는 개미가 꼭 농부처럼 특정 식물이나 균류를 가꾸는 듯한 모습을 관찰했다고 해요. 맞아요. 약간 뭐랄까 자기들만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개미가 분비하는 그 개미산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개미산이 땅속에 스며들면서 불필요한 부패 같은 걸 막아주고 지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네, 그 개미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슈타이너가 이 개미의 활동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봤다는 점이에요. 인간이랑요?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도 식물에 있는 옥살산 같은 걸 이용해서요. 체내에서 특히 그 하복부 쪽에서 개미산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네, 우리 몸에서 개미산을 만든다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개미산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만약 체내에 개미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좀 흐릿해진다거나 몸에 노폐물이 잘 쌓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노폐물 축적. 네, 이건 일종의 몸 안에서의 어떤 정체 현상이나 심지어는 부패 과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부패요? 몸 안에서요? 약간 비유적인 의미겠죠. 생명력이 약화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벌이나 말벌의 독도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자연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이요. 아, 그래서 벌독을 치료에 쓰기도 하는 건가요? 류머티즘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실제로 벌독을 류머티즘이나 통풍 같은 염증성 질환 치료에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슈타이너 관점에서 보면 그 자라 조직이라고 부르는 아이히 오르가니자체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강화시켜서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아 조직. 그게 뭐죠? 뭐랄까 우리 몸의 개체성, 통합성을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그런 핵심적인 원리, 그걸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개미산처럼요. 그렇군요. 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슈타이너가 벌의 분봉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분봉이요? 네, 그것도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죠. 새로운 여왕벌이 나타나서 기존 여왕벌의 힘, 빛과 독의 힘이라고 표현했던가요? 그걸 빼앗으면 원래 여왕벌이랑 벌떼가 집을 떠나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죠. 슈타이너는 이 현상을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더 이상 개미산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집 전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고 자연현상이랑 인간의 어떤 영적인 여정 사이에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본 거죠. 슈타이너 특유의 관점이요.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네요. 네. 심지어 그 분봉하는 벌떼를 영적인 세계로 가고는 싶어 하는데 너무 물질적이어서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존재처럼 묘사하기도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인간이 새 벌집을 마련해 줘야만 비로소 다시 생명의 순환석으로 환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와, 환생이라는 말까지 쓰는군요. 그렇죠. 이런 비유들이 참 자연과 인간, 또 물질과 영혼의 경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네, 오늘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의 시각을 따라서 벌, 개미, 또 규소나 개미산 같은 물질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차원 사이에 어떤 숨겨진 관계랄까, 그런 것에 대한 참 독특한 통찰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슈타이너는요, 개미나 말벌이 아주 정교한 집을 짓잖아요. 네. 정말 놀랍죠. 그런 지능적인 활동이 그 곤충 개체 하나의 뇌에서만 나온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개미산 같은 물질 자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우주적인 지혜, 그것의 발현일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 물질 속에 지혜가 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능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생각처럼 그냥 뇌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의 여러 물질이나 과정 속에도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